혹시 무언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기대감을 만들며 원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다양한 장면을 상상해 보지만 결국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고 목표를 향한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게 만든 적 말이에요. 만약 내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전염병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 집단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이와 같은 예는 끝없이 나열할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00년도 더 전에 쓰인 일련의 규칙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미야모토 무사시입니다. 아마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을 오래 봤다면 분명 익숙할 거예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검객 60번이 넘는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60이 새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전투나 검술이 아닌 21개의 규칙을 남겼습니다. 그 규칙들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큰 적,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독행도, 즉 홀로 걷는 길이라는 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로 말하고자 한 바를 이해하게 되면 당신의 두려움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놀랍지 않겠습니까? 무사시는 평생 동안 외적인 적뿐만 아니라 내면의 적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할지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두려움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그것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화적 반응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이 되죠? 우리 조상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려움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정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그렇게 반응합니다. 직장에서의 발표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과의 대화도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꿈꾸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도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것들을 마치 공격하려는 검치 호랑이처럼 인식합니다. 무사시는 신경과학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원초적인 반응을 바꾸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규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인간의 길을 거스르지 말라. 즉,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차이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동기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듭니다. 쾌락을 위해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왜일까요? 쾌락만을 좇는 삶은 자연스럽게 고통을 피하려는 성향을 만들어냅니다. 편안함에 익숙한 사람들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들은 작은 불편함조차 큰 위협처럼 느끼는 삶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사시는 반대로 말합니다. 불편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의 힘은 약해집니다. 세 번째 규칙은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부분적인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지금 느끼는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속이 울렁이고 심장이 빨라지며 위험을 감수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이 현실이었나요? 아니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상상이었나요? 무사시는 대부분의 두려움이 현실이 아닌 상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항상 비슷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네 번째 규칙은 이 불안을 바로 차단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 즉,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공포 영화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실패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당신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욕망을 가지지 말라.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면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도전조차 두려웠던 적 있나요? 무사시는 말합니다. 목표는 가지되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하라. 그렇게 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멈추는 이유는 과거의 후회 때문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현재를 묶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망설였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이것이 두려움의 악순환입니다. 무사시는 이를 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가진 정보로 결정하고 전력을 다해 실행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배우고 나아가라. 일곱 번째 규칙입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 질투는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여덟 번째 규칙입니다. 이별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